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신규 확진 닷새째 300명대 코로나19 3차 유행입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또는 오늘 밤 자정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비 쿠폰은 다시 중단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이면 코로나 백신의 국내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당국이 밝혔고요. 미국에서는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마스크 쓰지 않고 아버지의 대선 운동을 도왔는데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총이나 받겠다고 한 걸 보면 여러모로 부전자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의회 외교 첫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세한 얘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뽑지 못해서 여야 갈등 첨예해지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해법을 찾아봅니다.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기입니다. 7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의 포문은 오늘은 닫혀있다고 합니다만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서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의회 외교의 첫 시동을 건 셈인데요. 오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번 미국 방문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예, 5박 6일이었나요? 일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오신 게 이번 주 토요일? 예, 토요일 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5박 6일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예. 아주 빠듯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국 가시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과 방미 계획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 관계 등 좀 짚어봤었죠. 예.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좀 모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귀국 후에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능동 감시자로 지금 자발적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예. 자, 빨리 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한반도 TF 소속 송영길 의원, 윤건영 의원과 함께 다녀오셨는데. 네네. 자, 미 대선이 끝났지만 아직 새 행정부 출범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방문 시기가 좀 너무 일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직접 다녀오시니까 어땠습니까? 예, 방문 시기도 그렇지만 미국이 코로나 확산세라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잘 갔다 왔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예. 만나야 될 분들 많이 만났고요.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또 실제로 이번 주부터는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 우리가 좀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불복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걸 시위도 있고요. 네네. 방미 기간 현지에서 직접 보신 워싱턴 DC 현지 느낌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아직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선 정권 인수 과정이 좀 난항에 있고요. 예. 또 대선 결과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문제였는데요. 하루에 17만 명, 20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저희들 방문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들이 나왔죠. 파이자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그 소식이 미국에는 큰 일종의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대규모 보급되는 데까지는 앞으로 반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다음 달 11일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아주 소수에서 확대해 나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일단은 중환자 위주 또 그렇죠. 취약 계층 위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이고요. 의료인. 네네. 자, 이번에
미 하원 그 주요 인사들 만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미 하원 한반도 관심 인사들과 예. 외교 관련 인사, 국무부 전현직 관리들, 예. 또 고위직들,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 네네. 또 오바마 바이든 정부의 관여 핵부나 또 앞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이렇게 두루 잘 만나고 왔습니다. 또 뭐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또 유력하다는 분, 그 브랜드 셔먼 의원도 만나신 겁니까? 브랜드 셔먼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내주셨어요. 의회에서 만났는데요. 네네. 북미 관계가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기본 원칙들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새로 외교안보팀도 짜야 되고 또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 등 의회 청문을 거쳐서 인준 과정도 있고요.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국무부에서 과거 대외 정책들 리뷰를 다 받습니다. 그 정책 리뷰해서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지는 데는 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과정에서 북이 또 위험한 관심국 의형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요. 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또 북한을 방문하는 의회 인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 좀 더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브래드 셔먼 북미 의회 회담을 희망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제일 먼저 북한을 방문하는 의회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득담도 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처음은 아니겠지만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요. 미국 민주당 하원의 외교위원장 유력 후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군 출신 그 하원 의원들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초선들인데요. 친한파 하원 의원들인데 루벤 갈레고 같은 분은 미국 해군 출신이고요. 카이 켈레는 하와이가 지역구입니다. 공군 파일럿으로 F-22기를 몰고 한미 연합훈련에도 참석한 경험도 있는 그런 공군 파일럿 출신인데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 또 한미 우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방미 기간에 이제 아직 현직 대통령 트럼프 측 인사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이분과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금 대북 특별대표를 겸임하고 있죠. 이분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탁한 인사지만 공화민주 양당 모두에게서 좋은 평가를 두루 받고 있습니다. 의회 경험도 풍부하고요. 비건은 싱가포르 한후에 많은 진전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그 경험과 교훈을 새 행정부에 충실히 인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기대와 요구 격차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앞으로는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북한과 협상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건 국무부 장관과 서로 어떤 덕담이나 조언 같은 걸 좀 주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비건 장관은 저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과의 이런 거듭된 반복된 접촉, 또 평양 방문을 통해서 또 실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그 처지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역지사지할 줄 아는 그런 대북 전문가가 이제 된 거죠. 12월경에 서울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와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12월에 그 다음 달에 한 뭐 중순 정도 온다는 말씀인가요? 그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건은 이제 공화 민주 양당 양쪽에서 어떤 실력을 인정받는 신뢰를 받는 그런 인사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도 이 북미 관계 또 남북미 관계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용할 인물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미국 외교 정책은 의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상원은 지금 조지아주가 주석이 지금 과반 미달로 1월 초에 재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석이 지금 50대 48인데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주석을 다 확보하지 못하면은 상원이 공화당 지배에 들어갑니다. 공화당은 외교 정책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죠. 예산 또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협정이라든지 외교 협정이라든지 통상협정 협약에 대해서 비중권을 동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도 사실상 우리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미칠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면에서 상원 공화당과 잘 보조를 맞추고 협력을 구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남북 관계를 잘 알고 또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스티븐 비건 같은 공학의 인물들도 상당한 앞으로도 우리한테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한미 협력을 위해서 도움되고 역할을 해줄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칭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담이고요.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는 적극성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역사상 분단 역사상 최초의 북미 회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한계도 있었죠.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만 가지고 풀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하노이 과정은 상당히 좀 실망도 있었죠.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만큼 우리가 또 성과와 또 지속성을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우리 동맹인 한국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 나가겠다. 또 무력을 배제하고 외교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점진적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큰 원칙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또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대화의 끈을 조성해 나가고 또 북미 대화가 실질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일부, 지금 마치기 전에요. 2부는 잠시 뒤 시작하고요. 광고 들은 다음에, 저희 방송 예스 앱으로 아침님께서 월요일 아침도 힘차게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으로 시작한다.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유튜브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와 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진짜로 시작합니다. 자,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닷새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 3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 자정부터죠. 내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자마자 거의 사흘 만에 추가 격상 아닙니까? 예, 그만큼 상황이 좀 심각한 것이죠. 예. 특히 수도권이 지금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2단계 격상 기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2단계 격상 기준은 1.5단계에서 저희가 수도권의 경우 한 주에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0명 정도에 도달하는 순간을 1.5단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이제 2단계로 격상하는 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에 2배, 다시 말해서 하루에 한 200명대로 예. 이 유행이 확산될 때를 2단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데, 왜 이렇게 확산이 갑자기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수도권 자체가 지금 확산되는 경향을 볼 때,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루 평 175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 전주가 83명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2배 이상 빠르게 환자가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이미 200명대로 진입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 사실 2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특히 저희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향후 이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재생산 지수가 이제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의 환자를 감염시키느냐라고 하는 그 지수인데 예. 이 지수가 지금 그 전에 한 1 정도가 나오고 있던 것이 지난주에는 1.5로 지금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다음 주, 요번 주에도 계속 환자는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한 200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한 300대를 넘어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집단 감염 같은 것의 양상을 보고 있으면 예. 이 양상들이 특별히 한두 군데에 문제가 있는 집단이나 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이건 그전에 좀 누적돼 있던 조용한 전파가 야금야금 이래 확산되다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서 그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네. 라고 지금 원인은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현재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절반 5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요, 헬스장, 카페, 학교, 음식점에 대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밤 9시 이후에는 또 노래방도 영업 제한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단계의 가장 큰 이 방향성은 네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을 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이고, 예. 이 모임과 약속을 하게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간들에 대한 제약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음식점의 경우, 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로는 앉아서 식사를 못 하시게 됩니다. 예.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네네. 앉아서 식사를 못 하시게 되고, 예. 마찬가지로 9시 이후부터는 노래 연습장이나 네네. 혹은 헬스장이라든지 혹은 당구장이나 실내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들, 이런 시설들도 전부 9시 이후로는 예. 영업이 안 되도록 네네. 이 작동이 됩니다. 예. 특히 그리고 좀 감염이 많이 촉발되는 일상생활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같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못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예. 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네. 앉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없게 되고, 예. 또 가령 사우나 같은 곳들도, 목욕탕 같은 곳들도 음식을 못 드시게 됩니다, 안에서. 예. 보통 이 감염되는 경로들이 나오셔서 탕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휴게 공간 같은 데서 음식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속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예 간단한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네.
이 삶은 계란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백신 확보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백신은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3천만 명분,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3 이상은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하에 예. 국가 간에 공동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프로그램, 네네. 코백스 패실리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만 명분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여러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통해서 네네. 2천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협상 과정은 지금 크게 문제 없이 어느 정도 순조로운 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예. 이 부분들은 조만간 아마 저희가 네네. 어떤 구성으로 2천만 규모를 확보했는지를 예. 좀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에 발표하시는 걸로 협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협상을 좀 조속히 마무리하고 네. 최대한 이달 내 혹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네네. 좀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대민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전문가 만나보죠.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예. 먼저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2단계 격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계속 닷새째 이어졌고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차 대유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 시작됐다.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런 3차 대유행은 특히 북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경고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있었고요.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고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3차 대유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11개월이 넘어간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과 또 의료계 또 정부의 이런 피로도라든지 또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시고 그에 대한 상황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이 3차 유행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심지어는 이게 잘못하면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나친 공포심과 지나친 그런 불안감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전문가분들과 의료계뿐만 아니고 정부들은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전제로 해서 이 공포심 가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8월 달에 신규 확진자의 총수가 5,6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 아직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나왔습니다만 4,222명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직은 숫자는 적습니다만 이제 발병의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과 우려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네. 방금 이제 발병의 양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특히 요즘은 코로나19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확산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엔 추적이 가능했던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는데 지금 아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의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 형태였고 이번에는 집단 감염 형태보다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역사회 감염이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는 여실히 이제 증명이 됐고요. 또 하나 8월 달의 경우에는 이제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휴교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2학기가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등교를 하면서 젊은 층, 즉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혹은 사회 연령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즉 직장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 8월달은
다른 양상이고 그 점이 8월보다 더 증가하는 3차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즉 감염, 이 통제와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저 거리두기 1.5 단계 이제 격상된 지 며칠 만에 이제 2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 차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의학적 방역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사람 간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 즉 사람 간의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걸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집회와 모임,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가장 큰 차이는 카페가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대표적인 곳은 카페죠. 그래서 카페가 지금 카페 내 매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요. 또 유흥업종이라고 하는 5개의 위험업종이 있습니다. 포차, 감성포차, 룸사롱 이런 부분은 전면 금지되고 대부분의 식당 또 다중이용시설이 9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들은 이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만남, 사람 간의 모임과 사람 간의 이동을 전파하고자 하는 데서 의학적, 방역학적으로 주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효과를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면은 이제 3차 유행을 이제 걱정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겨울에 이제 그 기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밀접 접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방역에 큰 악재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2단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잘 지킬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충격이 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동네 상권에 계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주 처음 시작은 2주입니다만 2주, 3주, 4주 들어도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참고 버티시고 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께서 잘 지켜주시려 믿고요. 물론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나 개인위생 철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는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 연구소하고 세계보건기구 또 많은 그 구체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은 92에서 93% 전 세계 1등입니다. 이 점에서는 잘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이번 3차 대유행을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이제 청취자분들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0722님 같은 경우는 질문을 주셨어요. 공연도 이제 또 제한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고 9327님께서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겠네요. 그래도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희망은 보입니다. 방역 수칙 알아서 스스로 지키면서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또 5844님께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교수님 이분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도 가족들이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전 세계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연하게 대응한다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요. 다만 정부가 3차 재난대응금이든 지원금이든 혹은 요새 핀셋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든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많은 부분들이 고생하시는 이 경제 고통을 받는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드릴 수 있는 지원책이 빨리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한번더 주간 아침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